여러분, 혹시 양자역학에서는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말도 안 된다고요? 네, 말이 됩니다. 물론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인간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친구 A에겐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같은 시각 친구 B에겐 무심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같은 나이인데 두 모습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양훈의 양철국 TV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물리학,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뉴턴 물리학은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을 이렇게 던지면 어디로 굴러가고 속도가 얼마쯤 될지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물체는 언제나 한 시각에 한 장소에만 있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같은 공이 동시에 거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원자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요, 이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전자라는 녀석이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있어요. 마치 한 사람이 서울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제주도 바닷가를 걷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데 전자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냐? 이건 언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전부 일상 경험을 설명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좋아한다면 싫어할 리 없고 용서했다면 서운할 리 없지, 이렇게 단정 짓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좋아하면서도 불편할 수도 있고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상실을 간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는 이걸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단순화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너 나 좋아해 싫어해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 감정은 어떨까요? 좋아하지만 동시에 불편하고 미워하지만 또 보고 싶은 양가 감정,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바로 양자 세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와 상식은 흑백처럼 단순하지만 사람 마음은 동시에 여러 상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꼬이고 인간관계도 언어만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싸우는 이유는 각자 자기 해석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양자역학의 시선으로 인간관계를 풀어보고 오해를 줄일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4가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정하지 않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확정 문장을 줄이세요. 양자 상태의 전자가 관찰 전까지 여러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사람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일본어 문화원에서도 늘 묵뚝뚝하던 동료 선생님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회의할 때도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다들 저분은 원래 말이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니 마치 개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웃음이 빵 터질 정도로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죠. 완전 반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에 개그맨 시험까지 봤다가 아쉽게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의 한 장면일 뿐이고요. 다른 맥락 속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마치 전자가 동시에 여러 위치에 있다가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특정한 하나로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다층성 인정하기입니다. 저는 20대 때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는 그야말로 뚜벅이었죠.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간 저는 진심으로 와 정말 멋지다 축하해 라는 마음이 든가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부러움과 시기심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순간 감정이 뒤섞여서 복잡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는 거죠.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늘 두려움과 열정 사이에서 산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열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이끌면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렬한 확신을 동시에 안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란 늘 복합적입니다. 좋아하면서도 불편할 수 있고 두려우면서도 도전할 수 있어요. 감정은 서로 반대적처럼 보여도 사실 한 사람 안에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여기서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가 관찰되기 전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한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기쁘다와 불안하다 같은 감정이 동시에 겹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중 하나가 더 또렷이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을 억누르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기쁘면서도 불안하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뭐 맞다? 틀리다로 재단하지 말고 그저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다층성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에요. 세 번째, 언어의 한계 인정하기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사업 실패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힘들면 말해 하고 이렇게 조심스레 물었는데 그 친구는 짧게 뭐 괜찮아 이렇게 답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저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그 말 뒤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 숨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듣는 말 한마디에는 언제나 더 큰 이야기와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요. 이건 단순한 개인 경험에만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늘 강인하다, 차분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깊은 우울증과 고독을 안고 살았죠. 그는 일기장에 내 얼굴에 미소가 있어도 마음속에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죠. 심리학자인 브레네 브라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나는 괜찮아 라는 가면 뒤에 수많은 감정을 숨긴다. 진짜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곳에 있다. 즉 언어는 우리 마음의 복잡한 색채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양자역학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관측하기 전까지 이렇게 여러 상태가 동시에 겹쳐져 있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중 하나의 모습만 확정됩니다. 사람 마음도 비슷합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감정이 공존하는데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 복잡성은 단순화되어 괜찮아 같은 하나의 상태로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을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뒤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괜찮아라는 짧은 대답 뒤에 혹시 힘들다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안 해도 돼라는 말 뒤에 사실은 나도 하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한번 더 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가 짧게 답했을 때 그 말 뒤에 감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괜찮아? 이렇게 한 번 더 부드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네 번째, 관찰자의 시선 바꾸기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자도 누가 어떻게 관찰하냐에 따라 이렇게 파동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입자처럼 보일 수도 있죠. 즉, 관찰자의 태도가 현실을 바꾸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때 상사의 피드백을 전부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다른 부서 후배에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전무님이 나를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도와주는 말이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같은 말인데도 훨씬 덜 불편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날카롭게 느껴졌던 말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 경험만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도 초기에는 개팍한 완벽주의자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동료 중 몇 명은 같은 태도를 더 나은 제품을 위한 집요한 몰입이라고 이해했었어요. 결국 그 시선의 차이가 잡스와 끝까지 함께 간 사람과 중간에 떠난 사람을 나누기도 했죠.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폭군의 명령으로 보일 수도 있고 비전의 집요함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전적으로 관찰자의 시선에 달린 겁니다. 철학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하지 말고 사물이 지닌 필연성을 이해하려고 하라. 즉 어떤 현상을 내 감정의 잣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해요. 왜 저런 말을 할까 해서
멈추지 말고 혹시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관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시선의 전환이 누군가를 불편한 존재에서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 양자역학에서 전자는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죠. 사람의 마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흑백 논리로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겹겹이, 그리고 관계는 늘 다층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정하지 않는 여유, 해석하기보다는 먼저 바라보는 관찰, 그리고 확신 대신 질문을 던지는 호기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인간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 속 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직 관찰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여러분의 관계는 오해에서 이해로, 단절에서 연결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